시작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고 이제 이러한 문법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이 강의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R 기본 문법, 그다음에 파이썬 기본 문법,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고 이렇게 기말고사 본다 그랬고 데이터 프레임은 당연히 이제 알파이썬 다 이제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시각화는 R이 좀 더 하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파이썬이 좀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문법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에 일단 선언을 하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엑셀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생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 보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렬이잖아요. 수학적인.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통 다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이제 아까 타이타닉에서 본 것처럼 또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엑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날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자료이 있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얘는 딕셔너리를 통해서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X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딕셔너리가 되는데 이 딕셔너리에서 내가 이제 X라고 하게 되면은 0, 1, 2가 되고 Y라고 하게 되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네임이라고 우리가 잡고 이름 이렇게 할까? 최규빈, 장한이, 이렇게 하고 Y는 나이 이렇게 하고 20, 30, 25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딕셔너리가 되고 이제 이름이라고 하면은 최기빈, 장한이, 김보람이 나오고 나이 하면은 20, 30, 25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직관적으로 봐서 여기 최규빈이라는 사람 나이가 20이고 장한이는 30이고 김보람은 25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요거를 그냥 PD 데이터 프레임 요거는 이러한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 변환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러한 행렬 같은 게 나오고 이름에 최규민, 장한이, 기본에 이렇게 나오고 나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봤던 타이타닉 데이터 있죠. 타이타닉 데이터 같은 경우를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DF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딕셔너리로 선언하려면 이렇게 한 거지. 패신저 아이디 땡땡 0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891까지 이렇게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0 1 1 1 0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P 클래스 31313 이렇게 써주고 5개씩만 해볼까? 1, 2, 3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PD 데이터 프레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친 거는 아니고 여기 타이타닉.csv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로 눌러보면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엑셀로 만든 거를 저장을 그냥 하지 않고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 뭐뭐.csv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불러오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딕셔너리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데 딕셔너리로 우리가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은 어디 엑셀로 정리된 거 우리가 불러올 때 그 불러온 형식이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는 이제 데이트라는 이제 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딕셔너리에 이러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데이트라는 거에 이제 이러한 문자열들이 포함된 리스트가 있고 x1에 뭐 숫자가 있고 x2에 어떤 숫자가 있고 x3에도 어떤 숫자들의 리스트가 있고 이런 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pd 데이터 프레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df라는 변수로 저장을 받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이러한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열을 선택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x1만 선택하고 싶어, x2만 선택하고 싶어. 요런 거를 하고 싶으면은 배웠죠. 방금 아까 이제 언핏 눈으로 이제 봤을 텐데 여기에 점을 찍고 x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게 생략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혼자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코드를 주석을 풀어요. 주석을 풀고 아 이렇게 뽑는구나 확인하고 다시 이제 복잡하니까 주석 이제 잡고 여기에도 요것만 내가 주석을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뽑는구나 확인하고 다시 이것도 주석 풀고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주석 푸는 거는 그 컨트롤 플러스 요거를 이제 하면은 아마 풀릴 거예요. 한 라인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뽑을 수도 있구나. 이거는 x1이랑 x3 두 개의 열을 이제 뽑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확인하면 됩니다. 요거 확인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 되는데 약간 그냥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 눌러보면 되는데 이제 요거하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고 아마 그 저기 GPT 같은데 물어보면은 이렇게 뽑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이게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점을 찍고 한다는 것도 되게 좋고 아마 여기서 점을 찍고 탭을 누르면은 X1이라는 게 막 보일 거예요. X 하면은 이렇게 막 지금 저는 안 되는데 그 아마 거기 실습하는 환경에는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왜 이제 두 개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건데 일단은 그 요 방법이 좀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컬럼 이름에 그 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DCT 이름 그 다음에 최규빈 이렇게 하고 중간고사 성적 50, 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거를 PD 데이터 프레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름, 중간고사 성적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만약에 그 임시로 DF 만든다는 점에서 언더바 DF라고 저 이름 붙이겠습니다. 언더바 DF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언더바 DF에서 내가 이름을 뽑고 싶어. 그럼 이름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뽑아도 되는데 이렇게 뽑아도 된다 그랬죠. 하나의 열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도 되죠. 그렇죠? 뭔 차이지 싶지만 그럼 얘 중간고사 성적을 뽑고 싶으면 중간고사 한 칸 띄고 성적 이렇게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컬럼 이름이니까 이거 자체가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안 되겠지. 중간고사 한 칸 띄고 성적 이렇게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컬럼 이름이 우리가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방법 1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 방법 2가 방법 1보다 좀 더 이제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2는 여기에서 x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뽑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법 2를 이렇게 해도 뽑히죠. 그렇죠? 얘는 이러한 가로 안에 지금 뭐를 넣은 거냐면 스트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가로 안에 여기 있는 가로 안에 스트링을 넣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x1이랑 x2를 뽑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 스트링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x3.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가로 안에 이 스트링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넣은 거죠. 이게 지금 요 문법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그 이러면은 얘만 뽑히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얘는 지금 이 자리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스트링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차이가 있고 출력에도 차이가 있죠.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뭔가 포맷이 만들어져서 데이터 프레임처럼 출력이 돼 있고 요거는 마치 넘파이 어레이인 것처럼 출력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식 없이 숫자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입을 찍어봐도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그렇죠? 얘는 시리즈라고 나오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GPT한테 물어봐도 막 이게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X1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념적으로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민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도 여기에서 개념적으로는 첫 번째로 뽑았죠. 이렇게 민 이렇게 하면은 나올까? 얘 나오네? 잠깐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요. 이거 원래 안 나왔는데. 이거 말고 없나? 아이씨. 되네 이게. 옛날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얘를 잘 못 찾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언더바 df라고 다시 이제 선언을 하면은 여기 있는 언더바 df는 프레임이고 여기 있는 언더바 df는 지금 시리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자료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메소드 자체가 달라요. 그래갖고 얘가 어쩔 때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얘를 가지고 지금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서는 뭔가 이제 평균 같은 게 잘 동작을 하지 않는데 시리즈에서는 동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패치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시리즈로 나온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iLog이라는 거로 이제 뽑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df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이제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자체를 그냥 x1을 뽑고 싶을 때 넘파이 어레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면 이게 첫 번째 열이죠. 얘가 두 번째 열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열을 내가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iLog이라고 쓰고
이거를 그냥 넘파이 어레이 뽑는 것처럼 이렇게 뽑으면은 x1에 해당되는 것들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데이트가 뽑히게 되고 이게 스트라이딩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이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열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로우를 뽑는다는 의미가 되죠. 여기 모든 로우가 뽑는다는 의미가 되고 마지막에서 이제 끝까지 하면은 X3, 4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모든 로우를 뽑는다는 의미고 여기서 1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칸씩 건너뛰고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는 인덱스 빵이죠. 여기가 인덱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덱스 1부터 해가지고 한 칸 건너뛰고 X3를 뽑고 또 한 칸 건너뛰고 뭐가 있으면 그걸 뽑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안 뽑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에서 그냥 그냥 넘파이처럼 뽑으면 돼요. 0 하면 이제 0이 출력되고 1 하면 1이 출력되는데 요것도 이거를 인트로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이거를 한번 꺽쇠를 넣어갖고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출력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1을 넣으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인덱스 2에 해당되는 애가 뽑히게 되는데 1,2를 넣으면은 1, 2에 해당되는 애가 뽑히게 되죠. 그게 이제 요거고, 요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0, 1, 2, 3, 4 이렇게 하면은 다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덱스로 0번째 1, 2, 3, 4 이렇게 뽑는다는 건데 요거 대신에 만약에 내가 0, 1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0, 1에 해당되는 거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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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true, false로 된 애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거를 하면은 true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히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컬럼들 이름 중에서 X라는 애 있죠. X라는 게 들어간 애들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것도 이제 문법이 있는데 컬럼즈라고 하면은 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컬럼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고 이 리스트에서 for L in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포함된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X가 이 L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만 true가 나오게 되겠죠. date라는 그 문자열에는 X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오게 되고 여기만 true가 나오게 됐죠. 이거 대신에 여기를 요거를 넣으면은 X가 포함된 애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방식이 가능하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쭉 있는데 컬럼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컬럼들의 이름에 왠지 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내가 뭔가 이제 그 나중에 컬럼대로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 컬럼대로 뽑을 때 스페이스가 있는 컬럼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 때 이 방식으로 뽑으면 되게 유용하겠죠. 나올 겁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방금 말한 거. 실제 일을 할 때 엄청 많이 쓰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 0, 1 이렇게 하면 인덱스 0이랑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게 뽑힌다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요거를 설명할 건데 이거 대신에 이 0, 1이라는 거 대신에 얘를 range 2라고 이제 하고 얘를 리스트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법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건데 그럼 이제 요거 대신에 이거를 넣어도 된다는 소리겠지? 그쵸?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리스트로 형태 변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형태 변환하지 말고 요거 그대로 넣어도 왠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어보자라고 하면은 요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뭐 컬럼이 되게 많을 때 1번부터 뭐 여기 어떤 숫자가 있을 때까지 그걸 이제 다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레인지를 써서 뽑으면 또 간단하겠죠. 요거는 그 뭔가 이제 행렬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뽑고 네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제 그 i록이 아니고 그냥 록을 쓰는 방법인데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한 1, 2분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안 할게요. 다음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0 요렇게 하면은 첫 번째 애가 뽑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0이라는 거는 이 여기에서 위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컬럼 이름을 이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i가 인티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로 위치를 로케이션으로 갖지 않고 그냥 이제 요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x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x1을 뽑으라는 의미가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x1부터 x3까지 뽑으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인데 이 컬럼이 여기서부터 x1부터 x3까지 이제 뽑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x1부터 시작하고 땡땡 2를 하면은 x1부터 뽑는데 순서대로 다 뽑는 게 아니고 한 칸씩 건너가면서 뽑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x1이랑 x3가 뽑히게 되죠. 이것도 요거는 이제 x1을 이제 하나만 넣는데 리스트 형태로 넣으면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를 빼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x1이랑 x4를 뽑으라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true false가 포함된 거를 넣으면은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true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제 찍히게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방법의 모든 이러한 그 구조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점을 찍고 뭔가 이제 뽑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꺽쇠를 마치 딕셔너리처럼 이제 뽑는 방법이 있고 i록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방법으로 뽑는 게 있고 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뽑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뽑든 상관이 없는데 그 GPT를 활용하면서 뭔가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들 중에서 GPT가 알려주는 방법이 그냥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면은 좋고, 일단 본인들이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누군가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뽑고 있으면 그게 뭔지는 일단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방식이 좋은데 이 방식이 좋은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 4번을 추천하거든요. 4번. 4번이 아마 제일 오류가 없어요.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신에 그 제일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을 아니 그 열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뽑히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뽑히잖아. 그쵸? 그리고 이거를 요만큼이 아니고 이 데이트도 이 5개가 있는데 처음 2개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뭐 이게 처음 2개는 아니고 이제 0, 1, 2까지 끝점이 포함되는 뭐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동작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갖고 이 4번을 가지고 뭔가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로 이렇게 하고 데이트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내가 여기에서 요렇게 해도 뽑힌다 그랬죠. 요렇게 해도 뽑히는데 이거 자체에서 다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요렇게 뽑고. 이런 코드를 좋아하냐, 이런 코드를 좋아하냐라는 거는 스타일 차이인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눌러보면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5분이나 늦게 끝났네.